야, EV9 이거 굉장히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내년이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현대기아 그룹이 지난해 얼떨결에 세계 자동차 판매 4위에 올라섰습니다. 도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다음이에요. 도요타는 뭐 워낙에 큰 회사고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가 몇 개야?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잖아요. 거기에 또 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 3개. 그리고 나서 현대기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런 날이 정말 오네요. 대한민국 자동차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기아가 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아 인베스터데이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약간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기아가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것들을 계속 발표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여기에서 신차 9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전기차 올해 1종, 내년에 3종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BV라는 아주 생소한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면 이게 너무 거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조금 소름 돋습니다. 아, 진짜로 소름 돋는다니까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인베스터데이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아 사명 변경 그리고 디자인 변경이 잘 됐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동차 업계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동차 역사에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변화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가 엠블럼 바꾸는 거 그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한 순간에 정말 모든 엠블럼을 다 바꾼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 르노, 푸조 뭐 엠블럼 바꾼 회사가 지금 되게 많은데 근데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티도 안 나. 애매해요. 차 중에 몇 개는 새로운 엠블럼, 기존에는 기존 엠블럼, 매장은 그대로고 뭐 팜플렛은 바뀌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그 많은 걸 언제 다 바꿔. 근데 기아는 어땠어요? 대리점 다 바뀌었죠. 카탈로그 다 바뀌었죠. 하다못해 뭐 명함, 메모지, 뭐 인쇄물, 홈페이지 뭐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차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데 버스부터 시작해서 트럭에 뭐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딱 바뀌는 거, 이 회사가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지, 날이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군대 같죠. 어쨌든 EV6, K8, 스포티지 뭐 이런 신차들, 이런 차에 어포짓 유나이티드 디자인 뭐 이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적용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를 한꺼번에 싹 바꿨나. 기아 이미지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 참 대단합니다.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기아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전 같으면 야 제발 기아 배지 좀 떼줘 이랬는데 요즘은 기아 배지 붙이고 싶어 하죠. 그럴 정도로 기아 브랜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바꿨죠.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보이고 이건 정말 인정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400만 대 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120만 대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뭐 흔한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차에 운전자 보조 기능. 근데 여기 조금 아리까리한 얘기가 있어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기능을 모든 차에 넣겠다. 되나? 이게 되는 건가? 자율주행이라고. 진짜야? 야, 진짜인가 싶죠. 조금 이따 또 얘기하고요. 2030년 8년이나 남았으니까 관심 없죠. 우리는 아직 관심 없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뭐 할지 모르는데 무슨 8년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모르고요. 2022년이니까 올해가 한 2023년? 많아야 한 2025년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3년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죠. 네, 먼저 신차 소식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이 신차는요, 올해 9종이 나온다고 해요. 이 중에 니로 이미 출시됐죠. 그리고 카렌스 인도 시장에 이미 출시했고요. 그리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니로 플러스라는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주목할 만하죠. 이거 뭔가 싶으실 텐데 이거는 PBV라고 해요. 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니로 플러스 이 차는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차라기보다는 개조차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필요했죠. 얼마나 불편해요, 택시라는 게. 이 일본에는 이미 전용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요타 크라운 컴포트가 택시로 사용됐었죠. 근데 그게 단종됐고 그 다음에 재팬 택시라고 하는 택시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영국 택시 같은 느낌이 드는, 런던 택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택시인데 도요타에서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장애인도 그렇고 승객도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나온 거죠. 이 택시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택시 전용 모델을 만들 만도 한데 이거를 왜 안 만들고 기존엔 승용으로 이렇게 좀 날씬하게 생긴 그런 자동차들, 요즘 승용차들 보면 다 천장을 계속 낮추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딱 타면 택시 뒷좌석이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습니다. 예전 택시
택시보다 훨씬 약간 머리가 좀 의자가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을 중시한 차거든. 디자인 중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택시인데.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살 거 아니잖아. 내가 디자인 때문에 저 이쁘니까 저 택시 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관계없이 머리 공간 충분히 나오고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냥 반듯반듯하게 생기고 이런 차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니로 플러스라는 차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택시에 걸맞도록 딱 맞춰져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부터 전기차죠. 요즘 보면 전기 택시 도로에 많아서 많이 타보셨을 텐데 굉장히 조용하고 편리합니다. 냄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 택시 보이면 골라서 타는 편이에요. 사실 택시야말로 이 전기차가 잘 어울리는 시장이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환경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사님들도 기름값이 훨씬 절약되고, 택시라는 운송수단은 버스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원래 달리는 시간이 반이고 서 있는 시간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 다음 콜 올 때까지 굳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 서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서 있는 동안에 그럼 어떡하나? 추우니까 히트 틀어야죠.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시동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되고요. 친환경적이죠. 주행거리가 짧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한 번 충전하면 보통 400km씩 가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뺑글뺑글 도는 이런 운송수단은 사실 400km면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미터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미터기가 딱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컨셉틀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 되게 반갑죠. 요즘 택시 타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운전기사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에 뭐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면 밑에 미터기, 이건 다 있죠. 미터기라는 거는 그냥 그게 표준이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못생긴 장치가 거기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쁜 미터기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뒤에서 얼마 나왔는지 보려면 조금 이렇게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사님들이 카카오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여기다 세워놓죠. 그리고 뭐 콜택시 또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콜도 하나 세워놓는 분 계시고, 그리고 옆에 휴대폰이 또 너무 작으니까 이걸로 내비게이션 보면 불편하시대.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을 또 딴 걸로 또 세워놓죠. 그러니까 케이블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운전하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없애고 여기에 올인원 플랫폼이 달린다고 해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 택시 미터기도 들어가고, 카카오티 택시 부르는 것처럼 택시 호출도 들어가고, 배차도 해주고,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다 지원하고, 이런 걸로 내비게이션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그런 툴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미터기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 이게 이제야 되나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되는 게 정말 용하고 정말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차 신형 니로는 아니죠. 니로 구형이고요. 구형 니로의 디자인을 거의 유지하고서 여기서 머리 공간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고를 높이면서 머리 공간도 높이고 창문도 키워서 개방감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네요. 그리고 니로의 특징은 뭐예요? 니로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꽤 넓고, 그리고 트렁크가 꽤 넓습니다. 이 소형 SUV 치고는 트렁크가 가장 넓은 자동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을 때 세단 택시에서는 짐 싣고 내리기 도 어려웠고 좀 서로 민망하고 그랬는데, 아마 니로 택시면은 뒤에다 좀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여행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숭풍숭풍 넣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거 택시로 판매되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카 헤일링 서비스를 위한 차로 출시됩니다. 카 헤일링 하면 뭐 우버 같은 거죠. 우버 딱 부르면 오잖아요. 근데 우버가 예전에는 자가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말 자가용 운전자들이 와서 알바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요즘 해외 뭐 우버나 그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가용 아니죠. 직업적으로 하는 거고, 택시는 아닌데 차를 택시처럼 운영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죠. 근데 이런 차들의 특징은 어쨌든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되고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죠. 근데 전기차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언젠간 수명이 다 된다는 거죠. 수명이 다 되면 그 전기차 배터리 갈아야 되는데 그거 한 2천만 원 할 텐데, 야 그거 어떻게 갈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배터리 보증을 30만 킬로를 해줍니다. 30만 킬로면 대단하긴 합니다. 이런 숫자의 보증은 처음 봤어요. 요즘 현대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보증이 꽤 길거든요. 16만 킬로 이 정도 해주는데 그거에 2배를 해준다는 거죠. 대단하긴 합니다. 나도 사고 싶다. 30만 킬로 보증이면. 일반 자가용으로는 안 파나요? 네, 다음은 신차 나오는 일정을 쭉쭉쭉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소울, 셀토스, 엑스시드, 그리고 텔류라이드, 이 차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 셀토스나 뭐 텔류라이드 워낙 인기 있는데 뭐 페이스리프트를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 EV6 GT도 있어요. EV6 GT 같은 경우는 무려 584마력, 야,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3.5초, 우리나라에 나오는 자동차 중에 가장 빠른
되면 국산차 중에 가장 빠른 자동차가 탄생하는 거죠. 올해 가을쯤에 나온다는 거고요. 요거 나오게 되면 살짝 걱정스럽기도 한데 너무 빠르거든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지금은 8천만 원 되니까 8천만 원짜리 차라면 보급이 돼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저렴하게 나오면 양 운전자들이 과학이 될 것 같은데 3.5초의 과학이면 좀 무섭다.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차가 나온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성실하게 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대단한데 이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망의 EV9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야, EV9 이거 굉장히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내년이면 나온다고 하네요. 초대형 SUV입니다. 길이가 5m가 넘고요. 모하비 텔뉴라이드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얘기를 하네요. 야, 그래요? 그래서 3열까지 6, 7인승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SUV 당연히 나와야죠. 외관에서부터 지금 텔뉴라이드보다 큰데 전기차 특유의 공간 활용성을 생각해보면 실내는 더 크겠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는 걸 설명해 주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가시광선 투과율이 조절되는 스마트 글라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천장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트가 회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트를 뒤로 돌릴 수 있어. 이게 콘셉트가 아닙니다. 이게 콘셉트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회전 가능한 스위블링 시트고요. 그리고 전면에 2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니, 테슬라 모델 3 디스플레이 크다고 하는데 그게 15인치거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EV9의 가장 놀라운 점은 새로운 기아 전용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모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토모드, 이름이 뭔가 심상치 않죠.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왜냐면 주행 자동화와 자율주행은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지만 아주 약간 다르죠.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일단 오토모드가 그럼 완전 자율주행이냐? 사실 자율주행 기능의 브랜드명인 거죠. 그러니까 총 자율주행 기능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오토모드에 지금 1단계를 구현한 거고 이제 2단계가 이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단계는 EV6 수준. 그러니까 드라이브와이즈 혹시 써보셨나요? 드라이브와이즈 HDA2 이런 거 써봤으면 그럼 아실 텐데 앞차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하는 거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차선도 따라가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깜빡이 켜면 깜빡이에 따라서 차선 이동도 되고 이게 1단계. 요번에 EV9에 들어간다는 이 2단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HDP,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너 운전대 잡지 마, 너 운전대 잡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속 페달 운전대 잡지 마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경고할 테니까 그때만 잡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HDP고요. 사실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SAE 기준으로 보면 레벨 3 운전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지금 EV6에 깜빡이 켜면 차선을 바꿔주는 거 세미오토라고 여기 써 있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세미오토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 오토 레인 체인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깜빡이를 켜야지 차선을 바꿔주는데 오토모드 2단계에 들어서면 깜빡이를 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 자동으로 차가 스스로 맵을 보고 여기서 나가셔야 되는데 안 나가네, 그럼 자기가 깜빡이 켜고 자동으로 차선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램프니까 여기 빠져나가야지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된다. 내비게이션 베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해서 NSCC라고 하는데 이게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하고 비슷한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테슬라보다 조금 더 앞서서 HD 맵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주행 자동화다, 자율주행이다 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이건 겨우 2단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만족일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다는 거지? 2025년, 그러니까 3년 반 후에는 이 오토모드가 3단계로 올라간다고 해요. 3단계 무시무시하죠? 모든 차가 다 오토모드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남았습니다. 로보택시가 왜 엄청난 것인지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여기 있어요. 일단 자가용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고 싶다 라고 할 때 로보택시라면 택시 운전사가 없잖아요. 이미 프라이빗하죠. 그리고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고 아무렇게나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 자가용보다 더 자유로운 공간이 되는데 그러면 굳이 내가 차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로보택시 세계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EV9 얘기하다가 빠졌죠. EV9은요 3열까지 있는 제대로 된 SUV이고요. 파워트레인, 배터리 스펙도 꽤 준수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540km를 간다고 해요. 이렇게 큰 차가 어떻게 한 번 충전으로 540km를 가지? 아무튼 대단하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5초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만큼 빠른 거예요. 이런 전기차가 빨리 보급돼야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중형 SUV, 그 대형 SUV 이런 차들이거든요. 정말 관심 있어 하는데 그런 시장에 빨리 좀 진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모어싱이 있었죠. EV6 GT 같은 퍼포먼스 차량들 있잖아요. 요번에 이게 나오게 되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EV6 GT 같은 이런 차들 전 라인업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차의 퍼포먼스 버전이 다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 같으면 뭐 아반떼 N, 코나 N 있듯이 기아도 이제 EV6 GT, 뭐 GT, 뭐 GT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거죠.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좋은 얘기죠. 진짜로 잘 팔리시네요. 뭐 여러가지 얘기들 더 하셨고요. 전기차를 매년 2대씩 내놓는다고 합니다. 매년 2대씩 내놔서 2027년까지 총 14대의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11대라며요. 그새 세대가 늘었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쁜 얘기가 하나 또 나오죠. 북미 시장을 위해서 EV 전용 픽업 트럭이 나온다고 합니다. EV 픽업 트럭 드디어 나옵니까? 이야, 대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대기아가 지금 EV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리비안이나 포드 F150 라이트닝, 뭐 험머, 와 이런 애들하고 경쟁하는 건가? 사실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흥시장용 EV 픽업 트럭, 경제형 EV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나온다고 합니다. 뭐 중국 같은 시장도 경제형 EV가 들어가기 딱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기아 PBV 차량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니로 플러스를 PBV라고 했잖아요. 각 산업의 전용 모델들 이런 것들을 PBV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PBV로 나오는 차가 지금 2025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정도에 아마 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니로 플러스 레이 MUV 해서 니로와 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 PBV들을 먼저 내놓겠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재밌죠? 그러면 PBV라는 거는 각 산업에 다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꽃집, 이동형 카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게 이 PBV의 목표죠. 레이 같은 경우는 1인승 자동차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PBV로 좀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PBV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누 한번 보세요. 카누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이렇게 생겨야 PBV지. 이런 식으로 개조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야 여기서 요리도 하고, 야 이걸 이런 식으로 써? 이래야지 지금 주가가 빡빡 뛰는 거죠. 지금 니로, 레이 이거를 좀 개조해서 PBV라고 하면 좀 약하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여기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PBV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4종의 PBV를 더 내놓는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이 계획이 확실하게 딱딱 서 있는 게 4개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미드 PBV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미드 PBV는 뭐냐면 라이드 헤일링 딜리버리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승차 공유, 그러니까 공유를 위한 차량들. 미래에는 운송수단이 꽤 많이 바뀌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내가 대중교통을 탄다고 해서 정류장까지 나가야 되는 게 아니죠. 진짜 근미래에는 버스 정류장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버스인데 우리 집 앞에 이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듯이 그렇게 버스를 타면 된다. 이게 곧 오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고요.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을 하려면 이 차가 버스처럼 크면 안 되죠. 이게 택시처럼 작으면서도 사람은 많이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드 헤일링 자동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전고가 높아서 사람이 서 있고 서서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이런 게 있는 그런 자동차 를 미드 PBV로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 같은 자동차, 이 짐차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PBV들 보면요, 다 EV로 만든다고 하는데, EV의 방향성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 차는 굉장히 작잖아요. 마이크로 PBV라는 차인데요. 로보 딜리버리라고 써있죠. 이름이 로보 딜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고 거기다 짐을 넣으면 알아서 그 짐을 배달해주는 배달차가 되는 거죠.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 차 사이로 막 다니면서 배달을 하잖아요. 그거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미드 사이즈 PBV도 있고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 PBV도 있습니다. 미디엄 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카고, 셔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로보택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밴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가 카누하고 결별을 했는데, 결별했는데도 약간 카누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왜죠? 카누의 차들을 보면은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들이 다 전기차거든요. 이렇게 전기차를 여러 개 만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당연히 배터리죠. 배터리는 직접 개발하기보다는요, 외부 업체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밀도를 50% 높인다고 해요. 그게 50%나 높일 수 있나?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밀도는 50% 높이고 비용은 40%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전기차가 훨씬 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정도 되는 전기차들이 3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배터리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차값이 그렇게 되진 않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50% 높아진다고 하니까 한 400km 가던 게 한 600km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에너지 밀도를 50% 높이고 배터리를 똑같이 달 필요는 없죠. 배터리 사이즈를 오히려 좀 줄이면서 차를 더 가볍게 하고 비용은 40% 아니라 한 50% 이상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진 얘기 들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UAM이라든지 이런 얘기 있긴 한데 그건 먼 미래 얘기니까 당장 얘기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EV9인 것 같습니다. 곧 우리 곁에 다가올 텐데요. 이게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올해 말 정도에는 도로에서 많이 보이지 않을까. 스파이샤스도 보일 거고 어느 정도 일부러 공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시오카도 나올 거고 뭐 등등등 올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걸 차근차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아가 내놓는 요 계획,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계획을 내놓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이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구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이 기아차에 거는 기대가 더욱더 커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